예, 잘 보입니다. 케이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질문은 이제 심장 질문이고요. 남자 30세 환자였었고 2, 3주 전부터 지속되는 기침, 점차 악화되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하였었고 새벽에 특히 기침이 심하다라는 하였습니다. 패스 히스토리상 이제 알러지 라이네티스가 굉장히 심했었던 환자고 피지컬 리뷰제에서는 이제 피지까지 들려서 이분은 이제 아스마 업택이구나라고 생각했던 환자였습니다. PFT를 먼저 해봤고 PFT 상에서는 생각과 다르게 obstruction, FPB와 FPVC가 120%죠. 그래서 obstruction은 아니고 오히려 severe restriction이 있는 걸로 나와서 좀 의외의 결과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엑스레이는 지금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번 엑스레이 카디오메갈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었고, 근데 이전에 이 사람이 이제 단순 기침 감기로 내원했을 때 엑스레이 자료가 있었는데 불과 2년 반 전에는 이렇게 심장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던 환자였었고요. EKG인데 EKG에서 판도부 이제 LVH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뭐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림미드 크라이테리아에서 이제 ABL에 이제 11mm 이상의 R 웨이브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었고 또 이제 LA 일라지먼트도 있다라고 판독이 나왔었고요. 타키카디아도 보여서 숨이 차니까. 예. 드디어 에코입니다. 에코 카디오그램 상에서 보시면은 심장이 거의 잘 뛰지 않고 있죠. 그리고 마이트럴 밸브가 코앞대신 잘 되지 않는 양상 보였었고 또 그냥 보기에도 LA가 굉장히 커져 보였습니다. 아우터보다 LA가 이렇게 뒷면전이 더 크게 되면 아마 이분은 이제 LA 인라지먼트가 있구나 판단하게 만들었었고 다이아미터도 5.6cm 이상으로 LA 인라지먼트가 있구나 판단되는 에코 소견이었었고요. 다이아미터를 재봤을 때 이 마이트럴 밸브 안티어 리플렛이 이제 중격에 닿는 그 거리가 1.7cm이었습니다. 이게 1cm 이상이면은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고 판단을 들게 하는 거고 이게 DCM의 소견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LA LV의 인라지먼트도 있고 시스톨릭 펑션까지 있겠구나 판단이 들었었고 다이아미터를 재봤을 때도 LV 이제 다이아스톨 때 6cm 그리고 시스톨 때도 5cm 이상으로서 LV 그 딜라테이션 굉장히 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이젝션 프레셔는 20%조차 되지 않는 양상으로 시비한 시스톨 디스펑션이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스 인덱스는 158 그리고 LVH로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MR은 펑셔널 MR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트럴 밸브의 코앞테이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LV가 일라지먼트가 있으니까 코앞테이션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스탠딩 이펙트 때문에 마이트럴 밸브의 그 리거스테이션 관찰되는 전형적인 펑셔널 MR 소견이 보였었고요. 이것 또한 이제 DCM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인데 소견입니다. 숄더 엑세스 보고요. 마이트럴 밸브 잘 닫히지 않았었고 이렇게 페리카드 인퓨전도 관찰되었습니다. 미드 벤트리큘라 레벨이었었고 여기에서도 LV가 굉장히 두툼해져 있고 시스톨이 거의 잘 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이전의 올모션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한 시스톨 디스펑션과 함께 이전의 올모션은 관찰되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챔버 보였었고 여기 보시면은 페이칼의 인퓨전이 보이고요. 전체적인 포챔버가 다 하나같이 늘어나 있었고 LV 시스톨은 거의 잘 되지 않는 양상. 이렇게 심슨 메소드를 재봤을 때 30%, 27% 거의 이제 실비한 시스톨 디스펑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었고요. 다이아스톨릭 펑션 체크하는 이제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와 그리고 티슈 도플러 상에서는 EOV 인프라임이 20, 14 이상이면은 LV의 압력이 높은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었었고 또 이제 처음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때 E하고 A 레이쇼가 리버전이 되게 되는데 이분은 정상적인 레이쇼였는데 디저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짧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리스트릭티브 타입의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네, 파인딩상 보시면 프로비엔티가 18,000 이상으로 이분은 이제 하트 래프에 적합한 소견을 관찰되어 있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올라가 있어서 레날 펑션가 떨어진 것으로 글로벌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상수분 이상이라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니셜 바이탈 사인은 아까는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혈압은 195에 141, 수년간 나는 고혈압 치료 안 했다라고 실토를 하긴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분의 진단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좀 헷갈리긴 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BP가 높다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냥 DCM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이퍼텐션 때문에 나타난 하플 F인가? 라고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트리플리는 이제 BP를 떨어뜨려야겠다는 생각하에 이제 ARB를 사용을 했고 추가적인 하플 F에 맞춰서 베타블로커, 알닥토 그리고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휘징도 들렸었고 그다음 초VMP가 올라서 볼륨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ure틱스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냥 단순 BP 조절하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에 아마 아무리 심해도 2년 동안 혈압 관리를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좋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무슨 제네틱한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 30살에 이렇게 혈압 높다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마 세컨더리 하이퍼텐션도 워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이제 상급병원을 리퍼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분 첫 진단을 제가 어떻게 좀 헷갈려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카디오마이오패시의 이제 확장성 심근증, 제한성, 비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이분은 저는 심장도 굉장히 늘어나 있어서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일단 판단했었었는데 지금 이분의 LV 디멘전을 보시면은 LV의 다이아스톨 디멘전이나 시스톨 디멘전이나 그리고 월 시크니스를 봤을 때 다 하나같이 다 두꺼워져 있고 다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DCM 진단에는 무리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DCMP 진단 데피니션이 이렇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판막 질환이라든지 이런 용적 과부하가 없고 그리고 관상적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DCM을 정확하게 DCMP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혈압이라는 팩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DCM으로 진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DCMP의 원인은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고 20에서 40% 환자에서 유전자 돌연변이 관찰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족성 확장성 심근병 10% 이상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급병원 입원해서 아마 제네틱 이펙트가 있는지 워크업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확장성 심근병의 제네틱 코즈와 그리고 그 외에도 인펙션이라든지 톡식이라든지 드러그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코즈는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이제 하이퍼텐전 때문에 나타나는 하플 F이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요. 좌심실 후부하 증가에 의해서 이제 수축기 이완계 장애가 유발이 되고 이제 좌심실의 제형상 촉진이 되면서 이제 하트 페일리어로 진행이 되는 건데 좌심실벽의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심근 자체 산소 요구량이 증가가 되는데 관상도의 내피세포 기능 장애가 이제 하이퍼텐션 때문에 유발이 되어서 이제 산소 요구량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것으로 인한 심근 허혈, 심근 장애 악화 때문에 하트 페일리어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퍼텐션으로 인한 하트 페일리어의 진행 코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부전에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하이퍼텐션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하트 페퍼에서는 이제 하이퍼텐션이 원인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이제 하이퍼텐션이든 DCM이든 치료는 이제 일반적인 신부전의 치료와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체중 감량 저염식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약물 치료는 특히 하플 F인 경우에는 이제 ACE 이니비터나 ARB가 퍼스트 초이스가 되고 그 외에 베타블로커, 알닥톤, 안타고니스트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혈압 강화가 필요할 때에는 사이아자이드를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 체액 저류가 없을 시에는 이제 암로디핀과 같은 CCB를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알파블로커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초이스는 아닌데 BPH가 있다라면은 용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플 F의 BP 타겟이 이제 130, 80 미만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플 F 특히나 하트 페일리어에 선택할 수 있는 1차약제는 이러하고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하이퍼텐션으로 인한 이제 하프 레프로 생각이 되었고, 그런데 2년 반 사이 아무리 하이퍼텐션이 심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건 아마 DCM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추측되는 환자이고요. 아직까지 뭐 리퍼는 그 피지선을 받지 못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환자가 기침이나 이런 걸로 오신 거예요? 예, 폐기능 검사하고 하신 거 보니까 네, 감기 뭐 기침, 만성 크로닉 코프라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한 2주, 3주 정도 되는 기침.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포스트 인펙셔스, 바이럴 뭐 처음에 그런 그렇게 예, 생각했었어요. 그런 걸로 뭐 그거하고도 안 맞는 거는 월 시커닝 도중도 유지하고 보통 그런 게 있어. 마이오카르디티스 오면 월 시닝도 잘 오고 혈압도 유지가 잘 안 될 텐데 혈압이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피증이 있어서 피부되었다고 네, 맞습니다. 스천지 피징은 아마 컨제스천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 제 선택이긴 했었어요. 그래도 평균 예후가 이대만 했을 때 피징이 들리긴 하니까. 예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선생님들 다 조금 치료해보시면 알겠지만 하트밸류가 사실은 혈압이 좀 변동이 심하거든요. 약 조금만 써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혈압이 높으면 약을 풀로 쓸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예후는 좋다고 얘기하긴 하죠. 이분을 5일 만에 팔로우를 하기는 했었었는데 하고 BP 떨어뜨리고 다이어리트 쓰니까 지금 증상은 많이 좋아지긴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우리 상급병원 그래도 보냈던 이유는 아마 뭐 언더라인 디지가 아마 하이퍼텐션뿐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30살에 이렇게 BP가 높은 건 아마 기저적인 혈압 높이 할 만한 다른 세컨더리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다 해보셔야죠. 코로나에도 찍어보고 네. 뭐 다른 뭐 바이럴 뭐 그것도 보고 제가 기억났던 사람은 그때 옛날에 뭐더라 그 멈스 그러니까 그 볼거리 하고 나서 그 마이오카르디스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긴 봤는데 네. 이게 근데 모든 바이럴 디지즈는 다 마이오카르디스가 올 수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마이오카르디스가 원이었다면 아마 CK 저런 나이가 뻔히 정상일 리는 없을 네.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이라서. 근데 그 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주 됐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젊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네. 풀 워크업은 필요하지 않았고 근데 BNP는 더 올랐네요. 네. 줄었죠. 아, 18,000에서 2,000. 18,000에서 2,000 네. 근데 이게 쇼텀 BNP가 물론 예고에도 관련 있고 얘기하긴 하는데 시리얼하게 팔로우해서 물론 BNP가 아마 이게 뭐 실을 팔로우한 의미는 없었는데 예, 혹시 더 심해졌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팔로우한 거. 크라틴도 오르고 네, 아마 이뇨제 써서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혈압이 그래도 높아서 저는 약을 갖다가 좀 풀어줄 수 있는데 나이가 많았으면 뭐 이것저것 보셔도 되는데 젊으니까 한번 풀워크업을 해봐야 돼서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진짜 갑자기 급소할 수도 있으니까 NA는 그리 낮진 않네요. 뭐 옛날에 NA가 낮으면 하이퍼나트리움에 있으면 볼륨이 뭐 조금 그 다이루션 돼서 이게 예후가 안 좋다 얘기는 하긴 한 것 같은데 젊은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진행되는 게 조금 의외라서 케이스. 그래도 혈압이지 않을까요? 혈압 아까부터 다 저도 생각이 그렇긴 140인데 하는데 그게 뭐 다른 경험이 있으면 저는 이제 엑스레이 처음에 좀 착각했던 게 2년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환자 엑스레이 착각을 했었다가 나중에 제가 확인했던 건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사이즈가 확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숨은 많이 안 찼습니까? 숨 많이 찼어요. 숨 차서 없는 환자였어요. 숨 차서? 네. 어디 보내셨습니까? 아마 영남대. 영남대. 네. 그럼 약은 한 며칠 쓰고 일주일 그때 팔로우 때문에 4일 5일 4일 그냥 쓰고 그냥.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예약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혈압이 그래 있는데 모르고 있다. 최고 컸으면 키하고 몸무게는 어떤데? 고배제하기는 했었고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혈압이 있는데 치료 안 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그 LA가 커지는 거는 단기간에 일하기는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이벤트가 큐트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크로나하게 일어난다면 이 하이퍼텐션이 있어가지고 만약 하트펠레가 올 경우에도 LA가 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컨트롤드 하이퍼텐션이나 말리그넌트 하이퍼텐션 때
하트 펠레가 오면 그때도 LA가 커지는 경우가 LA만 정도 커지진 않는데 다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이퍼텐션이 오면 F2로 그러니까 그 나간 쪽에 이게 프레셔 많이 걸려 있으니까 LV부터 일단 커지고 그 다음에 백플로로 LA까지 시련하게 커지지 않을까요? 보통 뭐 어쨌든 LA가 커진다는 건 정상일 때는 LV 엔드 달성 LA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분은 일단 EF가 떨어져 있으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LV가 못 자진해주니까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뚱뚱하게도 왜 갑자기 온 디셰프트도 근데 젊은 사람은 잘 버텨서 본인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그 어쨌든 플로우가 엔드 달수 프레셔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긴 하는데 달수 LA 챔버가 커지거나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그건 우리 직접 잴 수가 없으니까 뭐 F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뭐 ELAC 어떻고 뭐 E 프라임 어떻고 얘기하긴 하는 건데 사실 아까도 보면 이게 하트레이트가 빠르면 달수 디스펑스 평가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뭐 추정하는 거죠. 아, E가 이게 크니까 A도 좀 작고 EA가 1.5 이상, 2 이상 되면 아, 이거는 그냥 스트릭트 패턴에 가까워지지 않는가. 근데 사실 저기 아까 티슈를 보면 저기 좀 애매해 저기 저렇게 돼버리면 이거 있잖아. LA가 늘어나 있어도 이게 저기 스트레스 카디오 마이오패시를 스트레스 카디오 마이오패시도 이렇게 LA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요? 갑자기 생겼을 때. 갑자기 생겼을 때 LA가 리모델링 되지는 않아요. 사실 어쨌든 LA가 늘어나려면 프레셔 오버로드, 볼륨이나 프레셔 오버로드가 계속돼야 되는데 어큐트 시비어 MR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LA 챔버 사이즈는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게 모르게 조금 제로가 됐을 스트레스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해야 전형적이 않고 지금 일단은 심장들이 하나하나 꽂힌 다 하나가 늘어나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큐트하게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패시는 좀 피지올로까지 맞지는 않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패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톡포주고 양상으로 이제 그 미드 벤트리클 쪽은 이제 시스톨이 잘 되고 이제 에이펙스 쪽이 좀 잘 뛰지 않는 그런 양상이 좀 더 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건 아예 생각할 만한 바이러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카디악 엔자임들이 좀 올라가 있어야 될 거고요. 특히 트로포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시아웃 때는 2주 정도 걸리니까 2, 3주 정도 지속되는 환자라면은 이것도 좀 수치가 이거보다 좀 높게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호 모양도 그걸 생각할 만한 모양이겠네요. 이건 다 늘어나 있으니까. 전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마이오카르디스가 있으면 인플라메이션 되면 약간은 두꺼워져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월 스닝으로 되는데 저 친구는 그래도 월 두께도 잘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바이러스보다는 원장님 생각대로 하이퍼텐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그리고 심장 초음파다가 바이러스 쪽의 문제라면은 뭐 APC든 VPC든 그런 웨이리데미아가 좀 잘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얇아 보이지 않아요. 9mm. 전체적으로 다 두껍습니다. 네. 얇은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단지 늘어난 게 아니라 컨센트릭하게 두껍고 또 다 챔버들이 하나 늘어나 있었긴 했고요. 네, 단지 시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이 펑션 아까 보면 EA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2.5대 있던데 그 정도 보시고 티슈가 좀 애매한 것 같긴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하드레이드는 빠르면 평가가 어렵다고 좀 보고 그래도 A도 사실 서메이션 돼가지고 A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꽤 많거든요. 100개 정도. 저게 과연 A일까? 그런 게 티슈는 좀 명확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S 프라임 보시면 저게 5 정도 찍히면 한 6m로 7m로 떨어지면 EF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좀 도움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지금 보통 내가 지금 찍었는데 잘 모르겠다 EF가 근데 수치로 좀 나올 수 만한 게 보통 심슨에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하면 재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 나는 건데 그래도 저 티슈는 그래도 약간 베어리빌리티가 좀 적으니까 S 프라임 보셨을 때 한 7, 8 정도 나오면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나 그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0살